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리플 소송은 정말이지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서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양측이 너무 감정적으로 격하게 다투고 있어서 쉽게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SEC가 법원에 제출한 입장문에 대한 소식을 짚어봤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힌먼의 증언 내용과 조작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C가 법원이 제출하라고 명령했던 내부 문서는 제출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과 특권에 대해서만 나열한 것을 놓고도 SNS에서는 후폭풍에 가까운 수준으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SEC가 법원 입장문에 첨부한 윌리엄 힌먼의 증인신문 녹취록 일부를 블랙 처리하면서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기도 했었는데, 리플 변호인이 블랙 처리된 부분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왜 블랙 처리를 했는지 알겠다 싶은 그런 내용인데, 블랙 처리된 부분들 모두 다 복구돼서 공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소송과 관련한 속보를 먼저 짚어본 뒤에 시장 전반적인 상황과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윌리엄 힌먼은 SEC 기업금융부 국장으로 일할 당시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밝히면서 이더리움 띄우기에 일조했던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리플 측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면 비슷한 특성을 가진 리플 역시 증권이 아니다, 이런 프레임을 전략적으로 밀어붙여 왔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힌먼에 대한 증인 신청을 법원에 요구했고, 실제 신문이 이루어지면서 리플 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소송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았던 윌리엄 힌먼에 대한 증인 신문은 7월 27일 무려 7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증인 신문 녹취록만 418페이지 분량입니다. 꽤 방대한 분량의 진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신문 녹취록 96페이지에 담긴 내용입니다. 녹취록을 보면 윌리엄 힌먼은 내가 리플사에 첫 번째로 말한 것은 리플사가 증권 제공으로 적용되는 어떤 제한 없이 XRP를 판매하고 있다라는 것이었다. 만약 리플사가 규정을 준수하고 싶다면 XRP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 이런 내 말을 그들은 이해했다. 이 멘트만 놓고 보면 사실 리플로서는 유리할 게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SEC 고위 담당자가 XRP가 증권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아야 하는 만큼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윌리엄 힌먼의 이 같은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리플 측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힌먼이 법원에서 증언한 내용과 실제 리플사 관계자와 만나서 말한 내용이 다르다면서 당시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리플사가 묻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힌먼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가 소송을 마무리할 때까지 당장 XRP 판매를 중단해라, 이렇게 답합니다. 리플 측이 정말 도움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자 힌먼은 다소 황당한 발언을 합니다. 내가 사설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면 그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연락하라. 리플 측이 주장하는 당시 대화 상황은 힌먼이 퇴임 뒤에 로펌으로 옮길 때 변호를 자신에게 맡기면 전관 예우를 활용해서 잘 대응해주겠다, 이런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현직 SEC 고위 임원이 소송 관계자인 민간 기업 측이 할 소리라고는 보기 어려운 그런 멘트입니다. 이것도 황당하지만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더 황당하게 느껴지는 진술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호건 변호사가 SEC가 법원 제출 서류에서 블랙 처리하면서 삭제한 부분이라면서 트위터에 복구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힌먼의 증언 내용입니다. 만약 당신이 10개 로펌에 문의를 한다면 당신은 10가지 다른 답변을 얻게 될 것이다. 각각의 회사들은 그들만의 전략이 있기 때문이다. 그건 마치 당신의 발언을 흰색 빛이라고 한다면 이게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10가지 다른 색의 법률 조언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힌먼이 리플 관계자에게 말했다라는 내용을 증인신문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멘트가 호건 변호사의 주장처럼 SEC가 삭제한 문구를 복구한 것이라면 역시 상당히 황당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리플의 상황을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그런 멘트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SEC 국장의 이런 멘트는 정신나간 멘트라고 생각됩니다. 자신들이 소송을 건 당사자에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직접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곰곰 생각해보면 힘먼의 이런 멘트는 사실적인 상황과는 상당히 부합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는 2018년 이미 XRP를 합법적인 유틸리티 토큰으로 규정하면서 과세 대상의 범주 안에 끌어들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멀쩡하게 비증권으로 또 유틸리티 토큰으로 인정이 되는데 왜 미국 SEC에서만 증권으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왜 논리적인 이유도 없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어쩌면 이건 힘먼 스스로 이런 대전제를 고백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SEC가 법원이 제출하라는 내부 문건은 제출하지 않고 감추고 싶은 것들, 보여주고 싶은 특권만을 강조했는지 이제사 조금은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이제 양측의 가장 극단적인 감정 싸움은 거의 정점에 오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SEC로서도 비난을 무릅쓰고 할 수 있는 거의 최선의 발악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리플로서도 SEC가 블랙 처리한 문구까지 일부 공개한 것을 보면 역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SEC가 블랙 처리한 부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둘 복구가 되면 될수록 이에 따른 파장과 후폭풍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공은 사라 네번 판사에게 돌아간 모습입니다. 힘먼의 진술 신빙성에 의심 가는 상황까지 드러났으니 마냥 힘먼의 진술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무척 궁금한 지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45,000달러대를 오르내리면서 조정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새 하락폭이 꽤 커서 롱 포지션 청산 규모가 상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24시간 동안 2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롱 포지션이 청산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플랫폼 코인미터는 최근 24시간 동안 주요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에서 2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롱 포지션이 청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최근 저점 대비 100% 이상의 시세를 회복하면서 강세 흐름을 유지하던 비트코인이 48,000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맞았다. 조정 이후 박스권을 하방 이탈하면서 다수의 롱 포지션이 청산됐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뉴스 BTC 애널리스트인 IUC 진달은 비트코인은 현재 곰 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에 따라서 4만 달러 이하로 조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반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가격의 장기 회복에 대해서 낙관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소 와이즈 비트코인 리서치 센터의 애널리스트인 샤디 압두는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은 강력한 저항선인 48,175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쇼타깃은 44,000달러, 42,647달러다. 반면 48,175달러를 돌파할 경우에 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판명된 48,000달러 돌파 여부가 앞으로 강세장을 계속해서 이어갈지를 판가름하는 최대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을 외쳐오고 있는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의 창시자 플랜B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스톡 투 플로우 모델과 온체인 시그널 지표들을 봤을 때 강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곧 불마켓 사이클 2단계로 접어들 것이라는 설명인데, 그가 제시한 4단계 목표가는 10만 달러 이상으로 플랜B는 올해 연말 목표 가격을 13만 5천 달러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더리움의 경우에 비트코인보다 더 빨리 신고점을 경신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일찍 신고점을 경신할 수 있다. 일단 이더 가격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역대 최고가에 가깝다. 또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로 인해서 이더 매도 세력의 유동성 위기는 심화되고 있고,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 물량은 5월 이후 감소세를 멈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더리움 고래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온체인 데이터도 공개됐습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센티멘트는
10만 이더 이상을 보유한 고래 주소의 이더 보유량이 총 공급량의 43.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더 시세 상승으로 고래들이 이더를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다. 일평균 이더 신규 주소는 최근 4주 동안 최고 수치를 기록했고, 이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온체인 데이터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메이저 코인들을 둘러싼 이런저런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